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룡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25일 북한의 소위 전승 70주년 기념일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쇼이구가 도착한 평양 순환비 행장에는 강순남 국방상을 비롯하여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수일 총참모장 등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하여 쇼이구를 영접하였지요. 이는 북한이 쇼이구의 방북에 최고의 예우를 하며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이구는 방북 기간 중 만경대를 방문하고 해방탑의 헌화한 데 이어 최근 시험 발사한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을 예방하였으며 강순남과 러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열병식 전날인 7월 26일 쇼이구 장관을 접견하고 각종 미사일과 북한판 글로벌호크와 리퍼 등 최신 무인기들을 전시한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 데려가 전시장을 직접 안내하며 무기들을 설명한 데 이어 7월 27일에는 재차 면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하였습니다. 이번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1년 6개월을 접어들며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전쟁을 지휘하는 러시아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하며 방문 대상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라는 점이지요. 소련 시대를 통틀어서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소위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이라고는 하나 전시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단순한 정치 외교적 연대 표시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외무차관을 보내거나 중국처럼 의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전쟁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적 연대 이상의 상호 필요성, 특히 러시아의 다급함이 쇼이구의 방북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은 쇼이구의 방북을 통해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였을까요? 쇼이구가 북한에서 김정은과 무엇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해 타스 통신은 세계와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보도하고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일련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무기와 탄약 병참 지원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으로부터 당장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의 조달을 협의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행위로 정치적 위상에 커다란 타격을 입은 쇼이구로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약과 무기 조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지요. 북한으로서는 첫째, 중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가 소위 전승기념일에 참석한 자체만으로도 6.25 전쟁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북한의 위기 시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도와줄 것이라는 안보적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운반체들을 동원한 열병식에 제재 결의에 참여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자체가 제재 결의가 무실화되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셋째, 6.25 전쟁의 책임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 했던 신생 러시아의 군 최고위 인사를 전승기념 행사에 중국과 나란히 서게 함으로써 6.25 당시에 북방 삼각연대를 복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정치적 후견국을 넘어 군사적 연대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 재진입 기술 등을 이전받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영토의 전후 재건에 참여하고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쇼이구의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균형 외교에서 러북관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김일성과 스탈린이 기획한 6.25 남침 관련 문서들을 한국에 제공하는 등 6.25 전쟁 발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쇼이구 장관을 통해 김정은에 보낸 축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 및 러시아와 연대는 서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하고 6.25 전쟁 당시 예소련군이 적의 패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전후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의 정치, 경제, 안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6.25 전쟁에서의 혈맹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앞으로 푸틴 정권 하에서는 러북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대러 인력 송출 재개는 물론 북한제 무기의 대러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북한 핵무기의 폐기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 강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지원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화가 변화의 요인을 초래했으며 러시아의 무도한 우크라이나 침략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